3분의 1이나 수사무가 줄었으면 그만큼 인력도 줄여야 되고, 인력은 당장 못 줄이더라도 검찰 활동 예산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료 제출하라면 자료를 안 내놔요.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설득하려고 무슨 배짱으로 이러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니까 검찰이 도태되는 것이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런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관님께서는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 우리 검찰총장 대신해서 검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필요하면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서 할 거다는 입장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실력 있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관련 법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고를 그렇게 어떻게 하시든 간에 장관이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관련 연구 영역을 정식 의뢰해서 결과 보고서를 바로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청의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국가재정법에 대한 물리적, 문법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둘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하여 검찰청의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검찰총장이 예결산 업무를 포함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된다. 참고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하여 검찰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게 한 법무부하고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게 만들어지거나 이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 입법한 행정명령이고, 이 위헌 입법한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법무부 장관이 편성한 검찰청 예산도 위헌 입법한 것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조도 전인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한 목소리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예산 편성 행위가 국가재정법과 검찰청법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감사원장이 이런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위법행위의 당사자와 방조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역행하고 장관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인명권자에 대한 일종의 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무부 장관님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해야 한다고 문제없다고 계속 고집 피우실 겁니까? 어떠실 겁니까? 박 장관님. 저희들이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법무부가 편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진다거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 현실 제가 와서 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편성되어 온 과정이나 각종 규정이나 이걸로 봐서 현재 있는 법률 규정으로는 법무부가 편성하는 게 맞다. 그걸 바꾸려면 편성 주체를 바꾸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 법률 개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장관님, 그렇게 할 겁니다. 장관님, 현직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요.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요. 법률 개정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정부안 제출하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렇게 꼼수 입법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5%까지 추락하면서 세계 25개국 정상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데는 이런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른 장관님 같은 국무위원들, 고위공직자들의 무사한 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예. 올해 검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4조 5천억 정도가 법무부 전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 예산 말입니다.
검찰만으로 구분해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법상 검찰청은 명백한 중앙 간사 아닙니까? 국가자정법 21조 2항은 세입 세출 예산은 중앙 간사 소관별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 가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관행이니까 법무장관께서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한다고 그런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21조 2항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관서, 대검찰청이 중앙관서 아닙니까? 관서 맞잖아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검찰 부분만 따로 이게 골라내서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만 이 예산 편성을 함께 해놓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딱 골라서 얼마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사실이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구분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법무장관이 대신 편성한 자체가 입법행위이지만은 아까 관행을 핑계대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이 조항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혼재한 검찰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부 예산안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법 검찰 정복을 어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장관님께서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법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우리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 공약상 100대 국정과제 하지 말았대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예. 국가재정법 만들 때에 거기에 규정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대검찰청 빼놨지 않습니까? 장관님, 왜 빼놨는지. 그게요. 법사위도 아니고 예결 소위의 그 법별 관련 소위에서 당시 검찰국장하고 국회의원 한 분이 주고받은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국회에서 18년, 19년에 본회의 의결로 분리 편성하라고 요구까지 했잖아요. 2번 요구했는데 그걸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게 국회를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헌법이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국민의 대표기관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뭔 배짱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께서 지금 검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1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이계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 물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2020년 수사사건하고 2021년 수사사건 실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직접 개시 조문은 그 부분은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가 됐지만은 그 전체적인 사건 양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그런 보고 믿으십니까? 거짓 보고를? 제가요, 하나 자료를 안 내놔서 찾아봤더니 검찰 영감이 있더라고요. 예. 검찰 영감이 있고, 검찰 영감은 22년치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작년 통계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23년치 통계는 못 받았는데, 22년치 통계를 쭉 봤더니, 이렇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년에 221만여 명이었다가 1차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1년에는 148만여 명으로 급감합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었는데 검찰 몫의 나랏돈 예산 줄었습니까? 3분의 1이나? 안 줄었잖아요. 저희들이 법무부의 비협조로 검찰청 전체 예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법무부 예산 중에서 검찰 활동 예산란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따져봤어요. 이 검찰 활동 예산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20년 3,207억 원이던 예산, 1차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서 사건이 3분의 1로 줄어든 2021년에도 3,330억 원으로 무려 93억 늘어났습니다. 22년에는 3,335억 원을 거쳐서 23년 3,381억, 올해도 3,501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된 검찰 예산, 활동 예산은 3,537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2021년 3,332억 원으로 2022년 3,333억 원으로 2023년 3,334억 원으로 2024년 3,334억 원으로 2025년 3,334억 원으로 2026년 3,334억 원으로 2027년 3,334억 원으로 2028년 3,334억 원으로 2029년 3,334억 원으로 2030년 3,334억 원으로 2031년 3,334억 원으로 2032년 3,334억 원으로 2033년 3,334억 원으로 2034년 3,334억 원으로 2038년 3,334억 원으로 2039년 3,334억 원으로 2041년 3,334억 원으로 2042년 3,334억 원으로 2043년 3,334억 원으로 2044년 3,334억 원으로 2044년 3,334억 원으로 2046년 3,334억 원으로 2047년 3,334억 원으로 2048년 3,334억
반면에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 인력과 예산 변화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0년 22,478명에서 21년에 33,423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50% 이상 증가했고요. 경찰의 범죄 수사 활동비도 20년 2,068억 원에서 매년 급증하면서 올해는 4,010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판국이니까 아마 국가 전체 수사무 총량은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 인력 예산이 이처럼 크게 늘었다면 당연히 그만큼 검찰 수사무는 줄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 인력 예산 감소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검찰 예산을 제가 한번 따로 뽑아보라고 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니까 1조 2,260억이 검찰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량과 관련돼서는 지금 한 사건 처리하는데 전에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공판 업무와 관련된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기록 송부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의원님이 보여주신 저 통계 사건 기소와 불기소만으로 검찰에 기록이 왔다 간 전체 그 관련자 인원하고 꼭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조금 물론 예, 저도 장관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찰 업무의 7, 80% 이상이 수사 업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많은 검사보다 많은 수사관들 대부분 수사 업무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수사 업무가 줄었으면 그만큼 인력도 줄여야 되고 인력은 당장 못 줄이더라도 검찰 활동 예산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료 제출하라면 자료를 안 내놔요. 솔직히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설득하려고 무슨 배짱으로 이러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니까 검찰이 도태되는 것이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런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국회에 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고 소통하고 이래야 더 부족할 판국인데 자료도 안 내놓고 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검찰이 소멸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이제 검찰도 법무부 업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만은 검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없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 검찰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